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1분간 짧게, 어제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용산 정비창이죠.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직접, 요즘 고단한가 봐. 쉰 목소리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용산 하면 너무 땅값이 비싸고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애면하지 말고 용산의 개발 계획이 곧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향방을 어느 정도 또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우리 투기 어린이들, 돈 얼마 없는 우리 불쌍한 우리 투기 어린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이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그 개발 계획에서 우리가 좀 얻어먹을 수 있는 떡고물, 국물, 김치국물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니까 한 2-3가지 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자, 첫 번째는요, 해당 정비창에다가 약 1500%의 특별계획구역,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초고층 복합 빌딩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원래 거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임대주택을 완빵 지어가지고 주택난, 공급난을 좀 해소를 해보자 해가지고 주택 공급만 할 것이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투기 서울시장답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주택 부분을 원래 1만 가구였거든요. 그것을 6천 가구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약 5천, 오피스텔은 약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아파트는 현재 용산, 신용산 지역 주변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20억 넘고 20억 이상 30억 정도 하죠. 오피스텔 2룸, 3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 1000가구 오피스텔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원룸도 공급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룸은 뭐 한 3억 정도, 4억 정도 하겠죠.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오피스텔을 좀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용산 오피스텔을 우리가 컨택을 해서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옳은 선택이냐? 자, 이 용산 개발계획, 정비창 개발계획 브리핑한 것을 쭉 보면 눈에 띄는 게 확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산 거기에 추가 노선 3개 철도 노선을 건설을 해서 총 8개의 철도 노선 8개의 교통 요충지가 된다. 교통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가 된다.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교통의 요충지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청량리거든요. 청량리에는 현재 엄청난 초고층 복합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도 엄청나게 좀 공급이 되고 있고 아파트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 오피스텔을 어디를 사야 되느냐? 자, 오피스텔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죠. 그 다음에 또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 신혼부부일 것이고, 이 신혼부부가 애를 안 낳으면 뭐 남녀가 동거하는 그런 가족 구성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간단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애가 있으면 뭐 초등학교라든가 교육, 뭐 이런 학원,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은데, 만약에 앞으로 비혼 가정이라든가 독신 남녀가 많이 생긴다.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의 30%, 1, 2인 가구 합하면 60%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게 바로 이런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신용산 개발 계획이 현재 인재 발표 단계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이 보통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산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한다면 청량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통 요충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제 PPT 자료에서 쭉 보면 눈에 띄는 게 바로 현재 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이렇게 5개 노선이 용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GTX-B, A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GTX-B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예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색 광명 고속철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산은 교통의 중심지고 용산공원부터 해서 우리 총공스승님 덕분에 청와대를 버리고 신용산 시대를 과감하게 윤석열 정부가 열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신용산 시대를 열어줘서 용산을 개발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강력하게 좀 거론되는 게 물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있지만 오세훈 서울 시민들 1,000만 명 그리고 수도권의 투자자들 사람들의 탐욕을 적절히 건드려주고 서울답게 개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하지 않을까, 탐욕심을 잘 건드려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이재명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안철수는 조금 그렇고 3파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총공스승님 때문에 우리 투기 어린이들도 용산에 오피스텔 한번 투자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시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추천한다면 강남 오피스텔보다는 약 상업시설을 70%, 대부분은 주거 비율을 높이는데요. 비주거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용산 정비창 개발, 여기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제 브리핑이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거창했거든요. 그거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투기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용산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이거는 시세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용산이 번창하면 그 역사와 함께 기회를 같이 해서 용산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한번 투자해볼 묵직하다. 청량리 오피스텔도 괜찮고 용산 앞으로 공급될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피스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데 앞으로 향후 공급될 용산에서 공급될 약 1,000가구 6,000가구 중에서 약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미리 종잣돈 준비해서 한번 우리도 용산에 한번 진입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